자, 오늘 두 개의 프린트를 줄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프린트입니다. 첫 번째 프린트의 2페이지 6월 평가원 7번 문제라고 써 있는 거.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보니까 뭔가 너네들도 감으로 맞출 수는 있어. 자, 한번 볼게. 지금 1kg짜리의 질량이 A점에서 가만히 놨대요. 그러면 이런 문제 유형은 항상 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무조건 역학 문제는 외력이 있냐 없냐.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외력이 있으면 외력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고, 외력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럼 지금은 뭔가를 잡아 당기거나 실로 연결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죠. 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지점이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어느 지점이든. 자, 요 문제 유형으로 학교 시험에 잘 냅니다. 이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역학적 에너지를 제일 높은 지점 있죠, 여기? 그럼 요 새끼의 역학적 에너지 요거 두 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잖아. 자, 요게 이제 다 똑같죠. 근데 우리는 기준점이라는 걸 먼저 잡아야 됩니다. 왜? 여기가 기준점이면은 여기로부터 높이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내 얘기 잘 들어. 팁이 하나 돼요. 자유낙하하는 문제나 낙하 운동하는 문제 있잖아. 이럴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를 무조건 0으로 두세요. 0. 이게 문제 풀 때 가장 쉽습니다. 아니 쌤,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0이에요? 기준점을 여기로 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높이가 0m인 지점이에요. 높이가 0m면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마이너스 높이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결국은 요 지점은 포텐셜 에너지가 0입니다. A점. 근데 가만히 놓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잡고 있다가 놓는 거야. 그럼 당연히 잡고 있는 상태가 최고점일 거고 그때의 속력은 0이죠.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를 0으로 맞춰라 이거야.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쉽다니까. 여기서 40줄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나는 점이 C점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높이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여기보다 40이 낮다는 거죠. 작다는 거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문제가 끝난 거야. 이게 0이 돼야 돼. 보존력이 한 1. 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4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지? 그러면 그대로 갑시다. 자, 문제에서 또 조건을 줬어요. 뭘 줬냐면은 C에서의 속력은 B에서의 2배다. 저번 시간부터 계속 얘기했다. 속력 2배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야?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4배입니다. 즉 속력이 2배가 되는 점이 C와 B니까 B의 속력이 V면 C의 속력이 2V예요. 그럼 얘보다 에너지가 4배 커. 운동 에너지가 4배 큰 게 40이야. 그러면 여기 얼마겠냐? 10이죠. 10을 10. 그러니까 0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포텐셜이 마이너스 10이 나와야지. 그러면 0이 되잖아. 즉, 요 지점과 요 지점은 포텐셜 에너지가 10대 40이 되는 겁니다. 대신 중력 가속도를 진짜 10이라고 하래. 그럼 우리가 아는 게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구하죠.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10이니까 결국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줄만큼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면 1m겠죠 뭐. 그래야 mgh로 했을 때 10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줄이니까 4m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겠냐? 3m겠지 뭐. 그래야 전체 맨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0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만큼 차이가 되겠죠.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 한 개 더 줬네. B점과 D점 사이에서는 50줄만큼 차이 난대요.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B점과 D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줄 차이 나니까 얘는 몇 줄 돼야 돼? 마이너스 60이 돼야지. 요렇게가 50줄 차이 난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플러스 60이네. 그럼 얘 0이에요. 자,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 5m네. 그럼 얘가 5m인데 여기가 3m면 끝났네. 얘가 2m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문제 쉬워집니다. 기억 보기. A와 B 사이 거리는 1.5m. A와 B 사이 거리가 여기부터 여기 1m입니다. 그 다음 니은 보기. C와 D 사이에서 중력이 불체한 일. 자, 이거 표현 그냥 외우세요. 표현을 외워. 존나 많이 나오니까. 중력이 물체한 일은 가장 쉽게 얘기해줄게. 지구가 얘를 끄집어 내린 거야. 한 일 구하는 공식이 W가 뭐냐? F였잖아? 이것도 모르면 저희 나가야 돼, 일로 나가. 죽어버려. 자, 근데 F는 ma고 중력에 대한 가속도니까 g죠. S는 이동거리인데 높이에 대한 이동거리니까 결국 이게 높이요. 자, 이제 외워. 중력이 한 일은 곧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중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야. 자, 그러니까 C와 D는 2m예요. 그럼 C에 있던 걸 지구가 2m만큼 당겼다. 그럼 한 일은 20줄이죠. 쉽지? 이건 근데 문제가 쉬운 거예요. 쉬운 거야. 자, 그 다음에 D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2루트 30이다.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걸로 풀 수 있죠. 지금 D에서의 물체의 속력을 줬는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 그때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은 C에서의 속력이 B의 2배래. 근데 D에서의 속력을 구하래? 그럼 얘의 속력과 얘의 속력 차이는 얘 루트 씌운 거죠. 그 다음에 얘 루트 씌워도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D점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2루트 30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2분의 1 mv 제곱이야. 그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방법이 mgh죠. 근데 D점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총 6m죠. 6m. 제일 위에부터 여기까지 6m. 그럼 요 지점은 진짜 운동 에너지가 0은 맞아요. 잡고 있던 거니까. 근데 이건 내가 계산하기 쉽도록 고친 거지. 개념이 뭐냐면 여기를 지면으로 잡잖아? 그럼 여기 포텐셜이 0이에요. 그럼 여기 포텐셜이 60이었어 원래. 그러니까 그 60이 다 1로 바뀌었다 이거야. 오케이? 결국은 제일 위의 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없는데 제일 아래에 오면 운동 에너지가 진짜로 60이 돼야 됩니다. 제일 아래 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여기가 원래는 기준점이에요 이게. 기준점일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0이야. 이게 0이야. 근데 얘가 0이면 얘가 얼마 생겼을 건데 이게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제일 높이 있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게 1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지면으로 잡는다면은 6m 지점에 있는 거기 때문에 6m에 있으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60줄입니다. mgh. 요게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럼 얘가 1이니까 1로 넘기면은 120이네. v 제곱이 120이니까 v가 얼마다? 루트 120. 이게 답이에요. 2루트 32 안으로 땡기면 4죠? 네, 루트 120 맞죠? 디귿만 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풉니다, 이제. 자, 다시. 자유낙하 운동 시킬 때는 역학적 에너지를 최대한 쉽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쉬워집니다. 자, 19번. 이건 지금 안 할 거야. 예, 쉬워 보이지만 또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이거. 넘겨. 자, 그 다음 19번. 4페이지로 갑니다, 4페이지. 자, 4페이지가 만약 내가 시간을 줬을 때 풀어낼 수 있는 애가 난 개인적으로 없다고 본다. 이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대신 자 문제를 잘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 자, 일단 문제를 해석해줘.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가 왼쪽 빗면을 따라서 올라간 후에 쭈루룩. 자, 구간이 지금 L1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L2예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를 넘어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L3야 4야. L3.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L4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줬다. 자, 여기서부터 니네가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이 길이는 문제에서 안 줬고요. 그거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 길이에 대한 비율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데 유일하게 준 자료는 한 개의 첫 번째 시간을 줍니다. L1과 L2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각각 T0로 갖고, 자, 시간을 주는 문제는 바로 떠올려야 돼. 시간을 줬다. 그리고 거리는 몰라. 근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빗면이 왼쪽 빗면을 올라갈 때 이 빗면 기울기는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빗면을 올라갈 때 뭐는 일정이야? 가속도는 일정입니다. 가속도에 대한 정의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이걸 머리에 박아야 돼요. 뭘 박냐면 빗면에서는 항상 빗면 가속도가 있는데 빗면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다. 이걸 머리에 박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네 이런 문제가 너네가 지금 딱 문제 풀 때는 이게 되는 거야. 이제 펜이 안 가. 어떻게 풀지 몰라 해. 항상 빗면이 나오면 가속도 구해야 돼요. 그거부터가 시작이에요. 시초가. 그럼 가속도를 구하려면은 시간 변화든 속도 변화가 있어야 돼. 속도 변화는 안 줬지만 시간 변화 줬어.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 이 구간을 갈 때 시간이랑 이 구간을 갈 때 시간이 똑같아. 그럼 이게 뭔 의미일까? 시간 변화가 똑같으면 기울기가 일정한 때 얘가 일정하면 얘가 일정하니까 얘도 일정한 겁니다.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 폭이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 폭이 똑같습니다. 이건 이해하겠지? 이건 다시 빗면 기울기가 일정해. 가속도는 빗면 기울기인데 기울기가 같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해. 그럼 올라갈 때는 당연히 느려지겠지만 느려질 때 여기에서의 속도 변화 폭이랑 여기에서의 속도 변화 폭이 똑같다고. 제일 쉽게 얘기하면 얘가 10m/s로 올라갔어. 그럼 10m/s 올라간 다음에 여기까지 된 게 7m/s 됐대. 그럼 몇이 변한 거야? 3이 변했죠? 그럼 여기도 3이 변한다고. 그럼 여기는 4m/s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빗면에서 거리 L3를 지나는 때 걸린 시간이 2분의 T0. 여기가 2분의 T0. 그 다음에 L1을 지날 때인가? 여기 L1이든 L2든 T0만큼. 자, 근데 문제는 여기랑 여기는 기울기가 다릅니다. 그럼 가속도가 다르다는 거야. 그럼 요걸 그대로 접근해가지고 너 뭐 속도 변화 얼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대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팁이 나와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문제는 일단은 너네가 상수를 잡아야 됩니다. 뭐 이제 가장 너네가 하는 제일 첫 번째 행동이 이거야. V1, V2, V3. 그리고 V3에서 V2까지 변화된 거랑 V2에서 V1까지 변화된 게 같다. 자, 이러면 식이 존나게 복잡해집니다. 이제. 내가 지금 찾아낸 게 있어. 뭘 찾았다 그랬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변화된 속도랑 변화된 속도가 똑같아. 그럼 봐봐. 속도가 누가 제일 빠르고 누가 제일 느리겠냐? 세 지점 중에. 어디가 제일 이건 초딩도 아는 거야. 당연히 올라갈수록 속력이 느리지. 그럼 얘가 제일 느리고 얘보단 좀 빠르고 얘보다 얘가 빨라요. 올라갈 때 느려지니까. 그럼 제일 느린 속력을 V로 잡으세요. 자, 여기서부터 상수 설정하는 걸 왜 얘기해 주는 건지 잘 들어. 얘를 V로 잡으면 얘보다 얜 빨라. 근데 그 빨라진 게 얼마니로 잡으세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변화된 속도가 얼마야? X죠. 그럼 여기서 변화된 속도는 얼마 나와야 돼? X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가 얼마다? V 플러스 EX예요. 자, 그러니까 너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인간들 뭐 잘할 수도 있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리의 심화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지가 중요한 거야. 이런 거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제일 먼저 빗면이 나오면 항상 빗면 가속도 구해야 된다. 이걸 머리에 박아야 돼. 공부를 못하고 잘하는 인간들은 습성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할지를 몰라. 이게 역학 문제 나오면. 첫 번째, 빗면 나오면 무조건 가속도 구해야겠다 생각하세요. 그럼 그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시간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 변화했으면 속도 변화가 동일하겠구나. 만약에 쌤요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진짜 V1, 2, 3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모르니까 속도 변화량을. 근데 지금처럼 속도 변화의 폭이 같다는 걸 시간으로 문제가 주어졌다면은 그 변화된 속도를 다른 상수로 잡으세요. 그래야 문제가 훨씬 깔끔하게 풀려요. 자, 여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얘기했고 가속도 구해야 돼. 자, 두 번째 오늘 할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이게 빗면에서 어떤 상황인지 필요 없어. 동일한 높이의 속력은 같습니다. 잘 이해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개념이 슉슉. 자, 이렇게 됐을 때 동일한 높이. 쭈루루루루루의 여기의 속력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 왜? 마찰을 다 무시하면요 결국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과 운동의 합이야. 근데 동일한 높이라면서 포텐셜이 같죠. 그럼 운동이 같아야 돼요. 운동 에너지가 같다는 건 속력이 같다는 겁니다. 이제 머리에 박아야 돼. 어떤 문제가 나오든 속력은 높이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 개 더 적을 수 있겠네. 여기랑 같은 높이를 괜히 준 게 아니라고요. 괜히 준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의 속력이 V고요. 얘의 속력이 V 플러스 X야. 얘가 V 플러스 2X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문제 절반 끝난 겁니다. 이제 절반 끝났어. 중요한 것만 내가 팁을 줘서 다 얘기할 거야. 오늘 수업할 때. 자, 그런데 이제 절반이 끝냈으면 이제 풀어야 돼요. 문제를.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자, 유일하게 준 조건이 시간과 거리인데 거리 하나는 똑같이 줬어요. 거리가 L2가 L4와 같대요. L2와 L4가 같대. 자, 그러면 L2와 L4의 거리가 같다는 걸로 뭔가 식을 만들어서 속도를 찾아야 될 것 같다. 자, 어쨌든가 얘가 요렇게 이동할 때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가속도는 달라요. 근데 L2와 L4가 거리가 같다. 이걸로 이제 얘를 접근해가지고 L1과 L3에 대한 걸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거리 같다고 줬지만 문제에서 우리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가속도는 구하면 시간이 나오든 속도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시간을 준 게 이걸 줬잖아. 그럼 이걸로 먼저 풀어서 변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시간이 L3 지날 때입니다. L3 지날 때. L3 지날 때 시간이 결국은 T, 2분의 T0요. 잘 봐. 속도 변화 같죠? 시간 변화 같습니다. 근데 속도 변화 같네. 시간 변화 같아야죠. 이렇게 봐야지.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여기서는 일정, 얘도 일정이야. 그럼 가속도가 일정할 때 시간 변화가 같다, 속도 변화 같다. 근데 여기선 속도 변화를 아니까 시간 변화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도 2분의 T0입니다. 얘의 시간과 같아야 된다고.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겠다. 뭐로? 거리를 우리가 구할 때는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죠. L2 거리는 평균 속력 찾을 수 있잖아. 이거 등가속 운동이에요. 무조건. 등가속 운동이라는 거는 수학 100점, 영어 50점, 평균은 75점. 두 개 더한 걸 절반치 치는 게 평균 속력이에요. 그러면 L2 갔을 때 두 개 더해. EV 플러스 X. 이 두 개 더한 겁니다. 요게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 곱한 게 거리입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오케이? L4 똑같아. L4는 여기서 여기에 속도 변화니까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2로 나눠야 돼요. 그럼 EV 플러스 3X가 되죠.
EV 플러스 3X. 이걸 2로 나눈 게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 변화 2분의 T0 요거 곱한 게 같아야 됩니다. L2와 L4가 같다니까. 자, 이거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얼마 나오냐면은 X가 2V가 나와요. X가 2V 나옵니다. 2V.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끝난 거야. 얘가 V면, 여기 V. 얘는 2V니까 더하면 3V죠. 얘는 얘 2V니까 5V 됩니다. 그럼 똑같죠. 얘가 V, 여기도 3V, 여기도 5V. 자, 그 다음에 L3분의 L1을 구하래. L3분의 L1. 근데 얘는 L3를 갈 때는 여기 갈 때, L1을 갈 때는 여기에요. 자, 근데 봐봐. 여기는 평균 속력이 얼마야? 2V죠? 2V로 2분의 T2분의 T0초 가는 거니까 곱하면 되죠. 곱하면 VT0. 요게 L3예요. 근데 L1 구해야 되니까 L1은 평균 속력이 4V예요. 4V로 T0만큼 가니까 4 곱하기 VT0죠. 그럼 몇 대 몇이다? 4대 1 이렇게 되죠. 답이 얘가 4고 얘가 1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4번. 좀 이해가 되니? 자, 요렇게 푸는 게 물리 1입니다. 글쎄 물리 2로 풀어요? 난 분명히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빗면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G 사인 세타로 구해요. G 사인 세타로. 그러면 여기의 각도랑 여기의 각도가 만약에 이거라고 치잖아? 그럼 얘는 사인 30이 되는 거고요. 얘는 사인 60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얘와 얘의 가속도는 빗면 기울기에 따라서 값이 바뀐다는 거야. 어? 자, 그럼 봐봐. 자, 지금 내가 푼 과정이 사실 더 중요해요. 근데 이런 풀이법을 너네가 혹시라도 알고 접근할 수 있다면은 이러면 좀 훨씬 이상적이 됩니다. 봐봐. 아까 전에 적었던 T0초, T0초. 이건 알아야 돼. T0 갈 때 시간 변화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똑같아요. 속도 변화가 똑같구나. 여기 변하는 속도 V, 델타 V고요. 얘도 델타 V예요. 내가 아까 전에 적었던 대로 그냥 여기의 속도 변화 V, 여기는 V 플러스 X, V 플러스 EX 맞아? 맞는데 잘 봐봐. 지금 여기와 여기에 높이가 같죠. 이걸 합체시키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높이에서의 기울기 값이 다른 빗면 상황을 준 겁니다. 근데 아까 여기가 T0, 2분의 T0초, 그때 여기가 T0초, 속도 변화량이 같은데 시간 변화는 얘가 얘의 2분의 1배네. 다시 가속도는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예요. 여기 빗면 상황과 여기 빗면 상황에 이건 똑같습니다. 얘가 2대 1이야. 그럼 가속도는 1대 2겠죠. 가속도의 비가 1대 2입니다. 다시 문제에서 뭘 줬냐면 L2와 L4가 같대. L2와 L4가 같대. 잘 봐.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같아. 그때 여기의 속도 변화폭이랑 여기의 속도 변화폭이 같댔지. 여기도 속도 변화폭이 같아요. 얘의 속도 변화폭, 얘의 속도 변화폭, 여기 속도 변화폭 똑같아. 기울기 1대 2. 그럼 봐. 얘의 길이를 10이라고 한번 해봐. 얘의 길이를 10이라고 해봐. 그때 속도 변화량이 여기의 변화량과 똑같아야 돼. 근데 시간 변화 똑같죠? 얘도 2분의 T0만큼 변해야 되고 얘도 2분의 T0만큼 변해야 돼. 근데 여기 높이가 똑같잖아. 높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 대 얘의 빗면 비가 절반이라는 거죠. 잘 이해해봐. 가속도가 얘가 2배 크다고. 가속도가 2배 크다는 거는 동일한 시간 동안에 얘가 2배 더 많이 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T0로 잡는다면은 얘 T0만큼 10에 가면 얘도 2분의 T0일 때 5만큼 가야죠. 자, 결론이 뭐냐? 얘와 얘는 같고 얘는 5야. 그럼 빗면 기울기의 폭이 이렇게 봤을 때 얘도 똑같아야 돼요. 그럼 요 얘보다 2배가 또 커야죠. 2배 크고 2배 크고 20이 됩니다. 그래서 얘 대 얘 구하는 거니까 4대 1이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 투로 보고 아까 전에 풀이했던 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별해니까 하고 싶은 사람 하세요. 이건 내가 오늘 주는 거에 답지에 다 써 있으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자, 넘깁시다. 이제 17번. 자,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20년도 9월 평가원 17번 문제. 자, 요건 얘기해 줄게. 요거 정답률이 26%였습니다. 26%. 26%의 뜻이 뭘까? 너네 모의고사 수능은요 무조건 오지선다기 때문에 찍어서 20%는 맞춰요. 그럼 정답률이 6%라는 겁니다. 실제 풀어서 맞춘 새끼가. 그럼 6%면 1등급 애들과 2등급의 절반도 못 맞춘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자, 내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팁을 줬던 걸 반드시 써먹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역학 심화 문제는 다 이걸로 풀 거야. 내가 저번에 뭘 얘기했냐면은 높이차라는 개념은 속도 제곱차다. 이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제 심화 문제 풀 때는 이거 쓸 거야 라고 했고 저번에는 안 써먹었죠. 이제 계속 쓸 겁니다. 이걸. 자, 원리를 얘기해 줄게. 자, 제일 높은 지점부터 쭉 빗면 상황에서 운동하는 공이 있대요. 그때 자, 이건 내가 그냥 제일 쉽게 할 거니까 자, 10m라 합시다. 예, 1kg. 중력 가속도는 10. 그러면 이 새끼의 원래 최고점일 때 포텐셜 에너지가 100이죠? mgh니까.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잡고 있다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손 놨어. 손 놓으면 여기에서는 속도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운동 에너지가 얼마니? 지면 기준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100이 돼야지. 얘가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마찰 구간 이런 거 없으면 무조건 보존되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절반 5m 지점에서는 얼마일까? 당연히 50대 50이죠. 50대 50이야. 그러면 요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다 바뀐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추가 자료를 준다. 잘 봐. 여기 1km는 맞고요. 속도가 있었어. 속도가 있었대. 그럼 이게 0이 아니야. 몇인지 몰라. 그냥 뭐 얼마 있다고 봅시다. 근데 얘가 지면에 내려와 봐.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겠냐? 빨라지겠죠. 빨라진 속도가 2V라고 봅시다. 그럼 너는 생각 잘해봐.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mgh에다가 2분의 1 mv 제곱 곱한 거죠. 최고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해 잘해야 돼 지금.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이 없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v가 2v로 바뀌었죠. 그지? 그러면 이 새끼가 결국 운동 에너지가 다 바뀐 거니까 이 전환된 운동 에너지는 얘 운동 에너지에서 얘 운동 에너지를 뺀 거 아니겠냐? 이해를 해봐. 응? 얘랑 얘 더한 게 역학적이었어. 근데 지면으로 오면요 포텐셜이 없어져. 운동밖에 없어. 그럼 얘가 역학이야. 그럼 얘와 얘 합이 같으면 결국은 얘가 전환된 게 얼마냐면 얘 차이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게 결국 이거잖아. 2분의 1 m에다가 마지막 속도 제곱의 처음 속도 제곱. 이게 속도 제곱 차다. 이게 곧 mgh니까 풀어보시면 결국 h의 높이에 해당하는 게 속도 제곱 차가 됩니다. 자, 필살기예요 이게.
역학할 때는 반드시 이걸 머리에 박아야 돼. 운동 에너지에서 최고 저점, 그 다음 중간점의 속도 차가 높이 차입니다. 물론 속도 제곱차라고 해야 되겠지만. 자, 원리를 얘기했으니 직접 풀어볼게 한번. 자, 오늘 푸는 문제 다 어렵대서 진짜 집중해서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졸 때가 아니다 지금. 보세요. 흐릿하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 EH0인 지점에 A라는 물체가 놓여 있고요. 봐봐. 속도가 있단 말이야. 속도가 있어. B는 H0에 해당하고 EV0가 됩니다. 자, 이때 얘와 얘를 떨어뜨린대. 당연히 이때 역학적 에너지와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지금. 왜? 질량도 안 줬단 말이야. 응?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 대신 자, 지금 높이 차는 속도 제곱 차다라고 얘기를 한 거에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자, A 말고 B 먼저 봅시다. B. 자, B가 이렇게 해서 내려올 건데 높이가 H0요. 그때 V0의 속력을 갖고 있어. 자, 그 다음에 물체 A, B가 각각 높이 A의 요거 속력을 지났는데 H0 지점에서 B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4배래. 자, H0는 여기입니다. 그럼 식을 하나 만들 수는 있겠지. 뭐 mgh 2분의 1 mv 제곱. 근데 v가 2v죠? 그럼 2v0의 제곱이 되니까 제곱으로 하면 4v0 제곱이니까 약분돼서 2mv0 제곱 1 되죠? 그 다음에 mgh입니다. 근데 뭐가 4배라냐면은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의 4배래. 그럼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4배니까 요렇게 곱하면 같겠다. 그래서 얘 없애고 얘 없애면 결국은 V0의 제곱이 2GH라는 식은 한 개 빨리 빼셔야 됩니다. 이건 문제에서 그냥 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일단 이건 냅두는데 내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을걸? 4배 1배 이건 나중에 쓰라고요. 나중에 여기 지점에서는 포텐셜이 2일 때 운동이 4이라는 거죠. 요렇게 접근을 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의 4배라며. 그럼 그냥 운동 에너지 자체가 포텐셜 4배다 이거야.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얘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내려왔어. 내려오더라도 역학적 에너지는 안 변합니다. 내려오더라도 역학적 에너지는 안 변해야 되는데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B의 여 지점에 있을 때와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의 B가 몇 대 몇을 준 거나 다름이 없냐? 4대 5를 준 거나 다름이 없죠. 운동 에너지의 B를 구했으면 당연히 속력 B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속력의 제곱 B가 이거 대 이거야. 그러면 속력 B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돼? 2대 루트 5죠? 2대 루트 5. 근데 진짜 얘 속력을 2V0로 줘버렸네. 그러니까 얘가 2V0면 얜 루트 5V0가 됩니다. 이게 B의 지면에서의 속도입니다. 구할 수 있겠어? 지금은 나 딱히 써먹은 거 없어. 딱히 써먹은 거 없어. 그냥 에너지에 대한 관점으로만 지면에서의 B의 속력은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자, 지금 드디어 나온다. 이제 드디어 이거 외워야 돼. 봐. 여기에서 늘어난 운동 에너지는 원래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차가 속도 제곱차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속력이 루트 5V0고 여기에서의 속력이 2V0였단 말이야. 제곱을 한다라는 건, 속도 제곱차는 당연히 마지막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속도 제곱하면 5V0가 제곱이 되고 얘의 제곱하면 4V0의 제곱이 되죠. 요게 H0에 해당하는 높이차입니다. 이걸 알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속도 제곱 차는 높이 차입니다. 즉 B가 포텐셜 에너지 E라는 걸 가지고 있었던 게 운동으로 바뀐 양을 운동 에너지 속도 제곱 차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A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A는 높이가 EH0인 지점에서부터 굴리고 있단 말이야. 그때 A의 속력이 처음 V0예요. B가 EV0, A는 V0. 그럼 여기 지면까지 내려왔어. 잘 봐. A는 EH0에 해당하는 높이차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속도가 제곱차가 하면 몇 V제곱이 나와야 돼? 2V0 제곱이 나와야지. 아, 얘보다 2배잖아요. 높이가. 속도 제곱차가 2배 나와야 돼. 그럼 얘는 V0니까 얘가 몇 V가 나와야 이거 제곱에서 V0의 제곱 뺀 게 2V0 제곱 나오겠냐고. 얘죠. 제곱한 게 3V제곱이요. 그럼 여기에 속도가 얼마야? 루트 3V제곱이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면에 도착했을 때 A와 B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보기 1번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 구하래. 자, 1번은 어차피 내려온 다음에 직선주행, 즉 등속 운동하는 거예요. 등속 운동하면 이 속도로 그대로 가니까 당연히 시간비는 속도비의 반대죠. 동일한 거리를 갈 때 속도가 빠르면 시간이 적게 걸릴 거니까. 속도비가 A 대 B가 루트 3 대 루트 5면 시간비는 A 대 B가 루트 5 대 루트 3이 돼야죠. 그래서 기억보기가 틀려요. 3분의 5배가 아니라 루트 3분의 루트 5배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보기 틀려요. 니은 보기 봅시다. 자,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풀이법을 반드시 알아야지만 풀린다고요. 다른 거 오늘 배울 것 중에 여러 가지 내가 얘기를 할 거지만 오늘 배울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예요. 높이차에 해당하는 게 속도 제곱차다. 꼭 기억해야 돼. 이 높이에 해당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여기에 운동 에너지 차이가 E가 나와야 되고 그 에너지는 여기에 운동 에너지와 여기에 운동 에너지 차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속도 제곱으로 구하니까 속도 제곱 차다 이거라고. 요걸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얘 A와 B가 굴러갑니다. 또르르 굴러가. 자, 여기 한번 해볼게. A 거는 속력이 루트 3V0고 B 거는 속력이 루트 5V0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4H다. 자, 우리 한 거 똑같습니다. H0의 높이차에 해당하는 게 속도차 V0의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4H0라는 거는 4V0의 제곱이 나와야겠네. 결론. 이 새끼는 못 갑니다. 못 가요. 이 새끼만 갈 수 있어. 그리고 이 새끼는 제곱하면요 5V0의 제곱이 되잖아. 요만큼의 속도 차가 나야 되니까 최고점에 갔을 때 속도가 얼마다? V0가 되겠지. 요거 제곱 차가 4V0의 제곱. 그게 요거죠. 결국 얘는 못 갑니다. 가다가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니은 봅시다. 2에서 A의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지점의 높이는 H0래요. 야, 근데 2라고 하면 여기야. 구간 2번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A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지점의 높이를 구하래요. 야, 근데 지금 A 거는 보시면 너네 봐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B가 2V0, 얘가 4,2에 해당할 때 B에 해당하는 높이가 H0일 때가 2예요. 그럼 얘는 2H0가 되니까 얘의 포텐셜 에너지는 2라고 할 때 속도가 얘보다 절반이 됐거든? 절반이 됐으니까 얘 에너지는 4분의 1배가 되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2다. 그래서 얘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3,2다. 그러니까 절반이 됐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얘와 얘가 같으려면 1.52 그래야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 높이가 1.5h에 해당하니까 가운데 높이 1.5h 제로. 이때가 포텐셜과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지점입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니은보기 틀려요. 디귿보기 3에서 B의 속력은 V제곱이다. 이걸 구했죠. 요거요. 3에서의 B의 속력. 지면에서의 B의 속력의 제곱과 얘의 제곱한 거의 차이가 요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5V0의 제곱이었으니까 V0가 돼야지만 속도차가 4V0의 제곱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풀어내는 원리를 알면 아마 풀 수 있을 거야. 아마. 문제 유형이 약간 바뀌더라도 충분히 접근합니다. 자, 다 지우고 다시 푼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보세요. 근데 물리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접근법이야. 자, 내가 접근한 건 뭐냐면은 첫 번째, 난 먼저 실제로 이걸 먼저 봐요. 높이 나왔는데 최고점일 때 속력 있네? 아, 최고점일 때 정지가 아니라 속도가 있었으면은 속도 제곱차가 이 높이에 해당하는 차이겠구나. 이렇게 먼저 접근하는 거야. 얘도 2V0의 제곱, 2V0, 그 다음에 H0. 아, H0만큼 내려가면은 속도 제곱차만큼 나오겠구나. 이렇게 일단 접근하는 거야. 먼저. 무조건 높이에 해당하는 속도가 있다면. 근데 문제에서 한 게 준 게 뭘 줬냐? 요걸 줬어요. B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배다. 어? 너가 4배. 크구나. 내려오면 너가 다 바뀌어버리니까 5, 2가 되겠네. 에너지가 4대 5니까 속도비는 2대 루트 5겠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고. 속도 제곱으로 에너지가 비례하니까. 그럼 여기 에너지가, 실제 속도가 2V0면은 얘의 속도는 루트 5V0가 된다고. 이렇게 먼저 확인하시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속도 제곱차를 구할 수 있다고. 속도 제곱, 속도 제곱. 차이는 V0의 제곱. V0의 제곱이 H에 상응하는 속도차입니다. 요것만 알면 돼. 오늘 푼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네 주간지에 있는 질문을 안 받는댔잖아. 풀어내는 방법을 알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봐. 그럼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 20번은 내가 팁만 주고 시간이 다 돼서 영상을 끊어야 돼. 팁만 줄 테니까 니들이 한번 쉬는 시간에 토론을 하든가 생각을 해보든가 하세요. 자, 20번은 딱 보자마자 너네들이 뭔가 내가 얘기했던 거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생각나냐? 아까 전 문제 L1, L2, L3, L4 그거 할 때 높이가 같으면 속력 같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주는 거예요. 높이가 같은 점을 그래서 주는 겁니다. 정지면 얘도 정지해야 돼요. 높이가 같은 점은 속력이 같구나. 이거 준 거야. 이걸 먼저 아셔야 이제 문제를 풉니다. 여기까지만 한다. 힌트 한 개 더 줄게. 혹시 진짜 쉬는 시간에 토론할 수도 있으니까. 자, 하나만 얘기해 줄게 더. 지금 문제를 잘 보시면 상황이 A는 정지시켰다. 근데 A 정지시킨 다음에 딱 떨어뜨릴 때 B가 V로 통과하는 겁니다. B가 V로. 그 다음에 B가 뚜루룩 올라가잖아. 쭉 올라가고 있을 때 뭘 줬냐면은 A가 Q를 V의 속력으로 지난 순간 A가 요 지점을 V로 지나는 순간 B는 여길 간대. 이걸 보고 빠르게 생각되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생각돼야 돼요? 뭐요, 쌤? 뭐 다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봐봐. A를 놨어. 0에서 딱 놓는 순간 얘가 이미 V야. 근데 A도 얘 지점이 됐을 때 V가 돼. B는 여기까지 갔겠지만. 내가 이거 분명히 중간고사 할 때 했어요. 지금 이런 문제 유형이 시간차 문제입니다. 시간차 문제입니다. 즉 B의 행동은요 A의 뒤의 미래입니다. A가 시간이 좀 지나면 B처럼 바뀔 거다 이거야. 즉 A가 여기서 내려가는 순간부터 B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운동은 결국 같은 물체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시간차입니다. 시간차. 자, 시간차 문제에서는 반드시 두 개를 생각해야 된다. 시간을 측정해야 됩니다. 이 시간차가 얼마인지를 꼭 구해야 돼. 그럼 문제 절반이 끝나요. 그리고 가속도 구하면 끝납니다. 나 아까 얘기했지? 빗면 나오면 무조건 가속도 구해야 돼요. 야, 근데 가속도 구하려면 시간분의 속도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도 시간 구해야지. 그것만 구하면 문제 끝나요.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쨌든 이 팁을 줬으니 잘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세요. 쉬었다 합시다.